안녕하세요. 건강에 참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 참 정보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니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떤 식용유 드시고 계신가요? 잘 못 드시고 있다면 그 식용유가 치매를 유발하고 뇌세포까지 파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잘 들어보시고 건강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할 때 다양한 기름을 사용하시죠?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시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말이요. 정말 음식을 가열하면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지죠. 그래서 달걀 프라이도 기름 듬뿍 넣고 거의 튀기는 수준으로 하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런데 식용유 중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식용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놀라유라고 해요. 카놀라유가 안 좋은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그와 비슷한 다른 식용유들도 잘 가려내서 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내가 쓰고 있는 식용유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이처라는 아주 수준 높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어요. 미국 연구팀에서 카놀라유를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치매에 영향을 주는지, 뇌신경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보통의 정상 먹이를 주고 다른 그룹은 카놀라유가 듬뿍 들어간 먹이로 각각 6개월간 먹인 후에 뇌신경의 변화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카놀라유를 섭취한 쥐에게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우선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18%가량 증가했고요. 뇌 조직에서는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이 증가해 가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것과 함께 기억력, 학습 능력 또한 아주 현저하게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실험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카놀라유가 가격이 싸면서도 발연점이 높다고 알려져서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식용유의 발연점이라는 것은요, 음식하려고 가열할 때 발연연기가 시작하는 온도를 말해요. 음식도 타기 시작하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식용유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시점부터 각종 유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튀김같이 고온으로 요리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가 좋다라는 인식이 있지요.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로 우리가 구매하는 웬만한 식용유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포도씨유로 230도이고요. 식용유 요리를 할 때는 발연점 이상으로 꼭 체크하셔야 하는 4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식용유 구매하실 때 생각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기름을 일단 짜낸 다음부터는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산화되기 시작해요. 쉽게 얘기해서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발연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름은 쉽게 산패하게 돼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의 경우 더욱더 빠르게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화 안정성이 높은 식용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양한 식용유의 산화 안정성을 측정해서 보고한 연구가 있는데요. 기름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극성 화합물을 측정한 보고서예요. 카놀라유의 극성 화합물이 150도를 넘어가면서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측정값 이상인 27.5%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씨유는 어떨까요? 낮은 온도에서부터 극성 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식용유가 이 포도씨유예요. 두 번째는 오메가6의 비중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요, 크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이 있는데 이 중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오메가6는 염증을 촉진시키는 반대의 작용을 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염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는 염증 반응이 적절히 생겨야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이 현대인의 식단의 오메가6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대사가 될 때 같은 효소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효소를 서로 사용하려고 경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그 균형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러 연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1대 4를 말하고 있어요. 1대 10 이상으로 넘어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식단은 그 비율을 1대 1525까지도 훨씬 넘어서 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만성염증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평소에 먹는 오메가6를 줄이고 오메가3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물성 오일의 지방 성분 구성 비율표에서 살펴보면요. 오메가6가 가장 많은 식용유로는 포도씨유, 해바라기유가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옥수수유, 콩기름이에요. 카놀라유는 이런 식용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메가6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오메가3보다 역시 오메가6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들기름이 1등, 그 다음이 아마씨유인데요. 특히 관절염이라든지 각종 염증에 현재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메가6가 넘치는 식용유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식용유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름을 잘못 먹으면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트랜스 지방을 생각하셔야 해요.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방이 아닙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불포화지방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식용유는 식물성 기름이고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기름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포화지방산은 차곡차곡 잘 쌓여있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인데 불포화지방산은 수소가 덜 차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물성 식용유는 가열하기 전에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0이거나 아주 미량이지만 추출 과정에서 가열을 하거나 혹은 조리 과정에서 가열을 하면은 분자, 구조가 막 뒤죽박죽 되면서 제3의 지방인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하겠죠. 특히 혈관에 축적이 되면서 중풍, 암, 치매, 당뇨 같은 다양한 질환을 생기게 할 만큼 아주 치명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호에 따르면 전 세계 50억 명이 이 유해한 트랜스 지방산으로 심장병 위험률, 사망 위험률에 처해 있다고 해요. 원인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용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열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식용유가 무엇일까요? 240도에서 6시간 동안 가열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식용유는 포도씨유이고요. 그 다음이 카놀라유예요. 이에 비해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은 이런 조건에서도 트랜스 지방화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정해서 6시간 동안 기름을 가열해서 쓰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같은 조건에서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식용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또 이런 이유로 기름을 재탕해서 오래 사용한 그런 기름을 먹는 것은 정말 독극물을 모르고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름을 어떻게 짜냈는지 그 추출 방법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포도씨유 아시죠? 여러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압착을 하면은 100kg의 씨앗에서 물 1컵 분량의 100ml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적은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희귀한 포도씨유를 어떻게 가정에서는 이만큼씩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화학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카놀라유도 종자에서 짜낸 오일인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씨앗 식용유는 석유에서 추출한 핵산으로 엄청난 열과 함께 식용유 재료를 녹여서 많은 양의 기름을 짜내는 핵산 추출 방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핵산이 고인화성 화학물질로 제조 과정에서 정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기름하고 100% 분리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용유에 소량 검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체내에 축적이 되면 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료를 눌러서 짜는 압착 방식의 식용유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발연점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식용유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지요? 첫 번째 산화 안정성이 낮고 두 번째로 오메가6의 비중이 높고 세 번째로 트랜스 지방이 잘 생기고 네 번째로 핵산 추출법으로 생산된 식용유라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최악의 기름으로는 카놀라유가 있었고 포도씨유도 비슷하고요. 또 해바라기 씨유나 콩기름도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식용유를 매일 먹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보신 이후로는 가격이 좀 다소 비싸더라도 엑트라버진,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또 들기름 등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당장 압착 방식의 기름으로 바꿔야겠어요. 외식할 때도 기름에 튀긴 음식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내용에서 도움받아 좀 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소중한 분께도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참정보였습니다.